네,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네. 이제 쉬고 열린 우리 시장에서 네. 어떤 게 뭔가 대세인 것 같아요? 특징주에서 좀 찾아주시죠. 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계속 특징주로 올라왔던 섹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자동차. 완성차가 되든 부품이 되든 자동차 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여전히 좋고 호재거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기아가 되든 현대가 되든 그 아래에 있는 부품주 전반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제약바이오, 램드시비르 투약과 관련된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나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장이 오늘 생각보다 괜찮은데 올 한 해 시장을 견인했던 주도주는 조금은 잠잠하다는 것. 그 점이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그래도 추석이 끝난 이후 10월 첫 거래일의 시장 흐름이 좋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이제 연말까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추석 쉬고 우리 시장 다시 열렸는데 특징주 뭐 이어가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바통을 이어서 그런 부분 또 개별 이슈 안에서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선별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어떤 종목에 이렇게 눈길이 가게 됐는지. 첫 번째는 파미셀이에요. 밤이세요. 오늘 네. 전 채널이 다 선정했습니다. 다 트럼프 똑같았을 대통령. 예. 겁니다. 사실 추석을 우리는 이미 들어갔고 당시에 추석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미증시가 그리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갑자기 뜻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하였고 이에 따라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 약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램데시비르를 투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점에 따라 관련 종목, 그중에서도 주된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파미셀이 시가보다 강하게 띄우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무언가 행보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 전체로 보면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발하지 않게 하는 변수로서 작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일 퇴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큰 문제 없이 다시 한번 재선까지 움직임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있어요. 크게 현 시점에서 두 가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중증 환자에게는 바로 이 램데시비르 그리고 경증 환자에게는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질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데 네. 이 램데시비르가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비용이 우리나라 네. 돈으로 1회 투약에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약 50에서 60명 정도가 중증 환자로 계속 남아 있는데 그들에게 투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공급 또한 아직은 대량 생산 체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대량 생산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램데시비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혹시라도 조금 더 완화된다면 아마 파미셀의 단기적인 주가는 물론이고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 흐름은 오늘 좀 아쉬워요. 시가 갭으로 매우 강하게 뛰었습니다. 15% 정도 그리고 장중 2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약 9%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적어도 램데시비르에 대한 이 관심이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라는 점에서 주가는 조금 더 눌릴 겁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상승 모멘텀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아마 장기적으로 지난 5월에 기록한 25,000원대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하시고요. 오늘 장 초반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겠다 하지만 지금 물려 있으신 분 그분들 또한 한번 이 파미셀이라고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새벽에 주요 외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진이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경증 아니고 이건 중증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네.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는 이슈고 우리 시장에서는 렘데시비르, 파미세 더욱 더 이제 돋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또 연결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파미세를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네. 했잖아요. 예, 상승폭을 줄여냈습니다만 그 보유 의견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님의 본부장님의 의견 또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 채널에서 다룬 이유가 좀 고스란히 네.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 네. 보호 물량이 모두 해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약 170만 주가 시장에 나왔다 혹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시장의 움직임, 해당 종목의 주가를 완전히 누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최근 상장 이후로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게 오늘입니다. 단순하게 기관이 매물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점보다는 그것 못지않게 개인 투자자들도 가지고 있던 물량을 오늘 함께 던진 거겠죠. 그러다 보니 장중 11%까지 밀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존에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 보호 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탱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해제가 됨으로써 비록 주가는 밀렸지만 한 가지 매우 큰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적어도 SK바이오팜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온다라기보다는 14만 원 정도에서 시장이나 기타 다른 변수 제외한다면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 기업 가치를 향해 찾아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SK입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재계 5위 안에 드는 기업이 제약 바이오 회사를 상장시켰고 여기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또 기업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고 길게 보면 SK라고 하는 그룹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과감하게 진행된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이걸 던지자. 이 종목은 바라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기업이 한 번은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갭 하락이 크게 나왔고 10월 첫 거래일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장 첫날에 찍었던 98,000원 이 정도까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참아보시고요. 신규로 내가 한번 이 종목을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비중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괜찮다. 그런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170만 주라고 네. 하죠. 기관, 보호 물량 이런 부분이 풀렸을 때 과연 오늘은 한 10%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14만 원 선 약간 이탈하는 정도인데 그 전을 좀 잘 유지하면서 네. 근데 최저가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점이 좀 위안은 되네요. 네. SK바이오팜 IPO 청약 열기 뜨거웠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유의사 잘 또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SK바이오팜 오늘은 10% 급락세 14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CJN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제약 바이오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CJN이 오늘 이 종목을 쳐다보고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예. 이유는 지난 8월 15일이었죠. 광복절 연휴가 끝이 나고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8월 18일 첫 개장 이후 CJN이 장중에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CJN을 장 초반부터 바라봤던 분들이 매우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확진자 같은 경우도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추석이라고 하는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 점진적으로 확진자가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증가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으로
시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임은 확실합니다. 특히 시젠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시젠이 오늘 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6%가 끝은 아니라고 봐요. 이번 주 단기적으로 많이 간다면 지난 8월에 찍었던 30만 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오늘 움직임이었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만큼 확진자 증가 추이가 내일 모레 어떻게 나오는지 바라보시고 생각보다 증가 추이가 빠르다 또는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다. 그럼 역시 시젠이라고 하는 종목은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점 인지하시면서 시젠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50의 주 신고가가 32만 2천 원 선이었는데 30만 원 선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또 시작으로 해서 3분기 실적 시즌 스타트 되는데 네. 이 진단키트 관련주 3분기 잘 나올 거라고 네. 그렇게 좀 예상해봐도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렇게 봐야겠죠. 사실상 시젠도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네. 진단키트주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좋았어요. 확진자 증가 추이라고 하는 것이 2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나왔을 때가 아마 가장 좋긴 좋았을 겁니다만 그래도 그 추세는 3분기는 넘어서 4분기까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많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였을 때 시젠, 우리가 알고 있던 몇 달 전에 알던 그런 시젠이 아닙니다. 완전히 급이 바뀐 회사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안정성 측면에서도 보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시젠 5% 상승, 랩지노믹스, 수젠텐, 엑섹스바이오, ED, GC, 웰크론, 모나리자, 오늘 나노엔텍도 24% 넘는 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감염증 항체 진단키트 관련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서 승인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그런 평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이슈 있는 세 가지 종목 파미셀, SK바이오팜, 시젠 굵직한 이슈 줄게 들여다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오늘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